안녕하세요. 판메디랩입니다. 요즘 미국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진학을 고민하는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국적 유학생 신분으로 도전하려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유학생도 미국 의치학대 가능한가? 시민권자, 영주권 시민권자보다 좀 많이 불리한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유학생은 뭐 당연히 이제 분명 핸디캡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 의치학대 진학했고, 그다음에 판메디랩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미리 결정하고 제대로 된 전략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현실은 또 다르죠.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많은 유학원들을 찾아가는데 단순히 이제 대학 입학 정보만 제공하지 사실 그 많은 유학원들이 의치학대 진학 전략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뭘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 정작 유학생 입장에서 이 해야 될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판메디 대비 직접 한국 유학생이 미국 의치학대 입학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가장 정확하고 실질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한국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내용들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유학생, 미국 의치학대 문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 두 번째, 성공의 첫 단추로서 이제 미국 프리 헬스 학부 선택 전략. 세 번째가 한국 유학생 맞춤형으로 스펙 설계, 활동 전략. 네 번째, 유학생이 미국 의치학대 준비를 위한 전체적인 이제 타임라인을 정리해드렸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판메드랩의 미국 의치학대 입학 지원 프로그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오늘의 첫 주제는 이제 바로 유학생, 한국 국적 유학생 신분으로서 미국 의치학대 문이 얼마나 열려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뭐 저희가 실제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유학생도 정말 지원이 하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된다고 쉽게 말할 수도 없고 안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죠. 중요한 건 이제 이 문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먼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 의치학대는 이제 단순히 좋은 학교가 아니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임상, 훈련을 갖춘 곳이죠. 먼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커리큘럼 자체가 다르죠. 뭐 이론 암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그 환자 케이스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팀 기반 문제 해결을 훈련하는 문제 중심의 학습이 이제 기본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지식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 임상 판단력, 뭐 이런 것들을 몸으로 익히게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연구 병원, 뭐 NIH 펀딩을 받는 실험실, 뭐 노벨상 수상자, 배출한 연구 환경, 여러분, 뭐 학생들도 이제 의학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이고요. 임상 수련의 폭, 깊이, 미국은 이제 뭐 다양한 문화권의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의술뿐만 아니라 문화적 공감 능력까지 갖춘 뭐 글로벌 의료인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 멘토링 기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커리어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한한 진로 확장성이 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이 이제 전 세계 기준이 되고 있죠. 그리고 졸업 후에 뭐 내과, 외과, 정신과, 공공보건, 퍼블릭 헬스라든가 덴탈, 뭐 파마시 연구, 파마스티ክ 사이언스 이런 부분들까지 모든 전공 분야가 열려 있고 국제 무대에서도 이제 활약할 기회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세 번째가 이제 높은 사회적 신뢰와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한다. 의사, 치과의사, 약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전문직 중 하나고 높은 수익, 직업 안정성 이런 것들이 있죠. 자부심이 있는 삶을 함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학생에게도 충분히 열려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대학이 이제 다양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국적보다는 실력과 인성, 잠재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준비한다면 국적의 장벽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약사나 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로 일할 경우에 어느 정도 연봉을 기대할 수 있는지 다른 영어권 국가들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제 먼저 약사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약사들이 연 평균 12만 5천에서 14만 불 정도가 전체적으로 평균 연봉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병원인지 또 임상 쪽인지 아니면 스텝 파마시스트인지 뭐 어떤 부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죠. 뭐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면에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연봉이 5만에서 7만 불 사이, 5만 불 정도 보고 캐나다가 이제 9만 5천 불, 뭐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호주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8만 불, 이 정도 되죠.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이 가장 높죠. 그다음에 의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일반 전문의 말고 그 바로 전에 일반의 같은 경우에 25만에서 35만 불 정도. 그다음에 비교해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만 불 정도, 호주 25만 불, 캐나다 28만 불, 이 정도가 되고 있어요. 이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이 가장 높은 수준의 연봉을 제공하고 그 격차도 상당히 크죠. 이런 현실적인 보상 때문에도 많은 학생들이 다른 국가보다 미국 의치학대를 꿈꾸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치과의사, 미국 치과의사, 수의사를 보도록 할게요. 치과의사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이제 일반 치과의사가 보통 17만 불에서 25만 불 정도까지 받고 있고, 뭐 교정과, 뭐 구강외과 같은 전문 분야는 30만 불 이상이 많이 있죠. 그리고 비교해 보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14만 불 정도가 최대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 18만 불 정도, 호주 16만 불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호주 수의사를 또 보면은 미국 수의사의 평균 연봉이 이제 13만 불 정도인데, 이제 뭐 진료 과목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천차만별로 최대 30만 불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8만 불 정도, 영국 7만 6천 불, 호주 6만 6천 불, 차이가 좀 많이 있죠. 이건 전체 평균 연봉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매력적인 이유가 단지 높은 연봉 때문만은 아닐 거고요. 미국은 이제 의료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더 깊이 키우고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뭐 부분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미국 의치학대 진학을 꿈꾸는 핵심 이유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이제 유학생 입장에서 미국 의치학대 입학 가능성을 한번 볼게요. 먼저 미국 약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약대가 130여 개 정도 약대가 운영 중인데, 그중에서 일부 이제 상위권 랭킹에 포함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50위권 밖에 있죠. 전미 대학 랭킹으로 보면 50위권 밑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내 약사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약대를 지원하는 미국에 있는 학생들의 지원자 수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이제 약대가 메디칼 계열 분야 중에서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높고 유학생들도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약사 같은 경우엔 이제 학교 이름보다 면허나 학위 자체가 더 중요한 분야죠. 의사나 치과 의사하고 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실속 있는 전략으로 진학이 가능한 트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USC라든가 뭐 UCSF처럼 미시건이나 위스콘신처럼 여전히 경쟁률이 높은 학교들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미국 의대를 보는 건데, 2024년 기준으로 이제 전체 평균 합격률이 약 44% 정도예요. 생각보다 좀 높아 보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학생 한 명이 이제 평균 15개에서 20개 가까이 의대에 중복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 학교별로 경쟁률은 100대 1, 뭐 상위권 의대 같은 경우에는 수백 명 중에 단 한 명을 선발하는 경우,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국계 학생들의 합격률은 어떨까 보면, 한국계 학생 중에서 이제 영주권,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인 교포들로 봐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조차도 전체 합격자 중에서 보면 2.4%밖에 되지 않고요.
유학생, 전 세계 유학생이겠죠. 유학생 신분으로 보면은 이제 전체 합격자 중에서 1.4%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인 영주권 시민권자나 유학생 합격률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미국 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이제 시험 점수, 뭐 아카데믹 스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GPA, MCAT 이외에도 임상 경험, 연구, 에세이, 인터뷰 모든 요소를 이제 그 유학생 신분에 맞춰서 정확하게 설계된 전략적인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국 치대, 수의대 입학 가능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국 치대입니다. 지난해 2024년 기준으로 해서 12,491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 중에서 6,719명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률을 보면 이제 52% 의대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죠. 그런데 이제 유학생만 따로 보면 전체 지원자의 단 4.8% 합격했습니다. 합격률로만 보면 의대보다는 높죠. 유학생 합격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인원만 진입에 성공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고요. 수의대를 보면은 미국에 이제 수의대가 33개밖에 없다 보니까 경쟁 자체가 의대나 치대보다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해서 1,811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1,621명만 합격해서 전체 합격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또 유학생 합격률이 2.4% 정도. 모든 메디컬 계열 중에서 이제 가장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정리하면 약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진입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분야고 의대, 치대, 수의대는 유학생에게는 매우 높은 벽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 의대나 치대, 수의대 가고 싶다라는 열정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하고 정밀한 전략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유학생 전문 컨설팅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입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보자면 왜 미국 의치학대 입시 입학해서 유학생의 뮤는 더 좁아 보일까? 유학생이 입학하기가 왜 힘들까? 이런 것들 잠깐 좀 보자면 핵심적으로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가 이 그 미국의 의치학대 어떤 대학교뿐만 아니라 의치학대 대학원이죠. 대학원의 설립 목적과 재정 구조를 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대부분의 이제 미국의 주립 의치학대 같은 경우엔 해당 주민, 인스테이트 학생들을 위한 공공교육기관이죠. 그래서 자국민, 특히 이제 그 주 거주민이 우선 선발되는 것이 구조적으로 당연합니다. 사립치대, 사립의대,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죠. 운영비 부담, 뭐 동문 네트워크 같은 것도 고려할 때, 미국 내에서 이제 가장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둘째, 높은 학비와 재정 증명 부담. 유학생이 이제 정부 대출이나 장학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학교는 입학 전부터 수년간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유학생들에게 요구합니다. 이게 유학생들에게 이제 상당한 심리적인, 실질적인 장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스럽죠. 세 번째가 의료 관련 활동 기회 제한. 미국 위치학대 이제 의료 현장 경험, 이제 봉사 활동, 메디컬 액티비티, 메디컬 발런티어 같은 걸 할 때 굉장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데, 그런데 F1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유학생 같은 경우엔 학교 외부, 바깥에서 유급 인턴십이나 환자 접촉, 봉사, 병원 뭐 쉐도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제약이라든가 정보 부족 이런 것들로 해서 기회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결과 이제 지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메디컬 액티비티의 양과 질, 이런 퀄리티에서 영주권 시민권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네 번째, 졸업 후의 진로의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 경력 평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한 학생이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이어나가기를 기대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 치과 의사도 레지던시 매칭할 때 이제 비자 스폰서십이라든가 해외 학력, 경험, 뭐 이런 낮은 인지도 같은 것들로 인해서 평가에서 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모든 현실, 넘을 수 없는 벽이 절대 아니라 전략적으로 돌파해야 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 체계적인 준비, 또 자신만의 강점을 제대로만 부각한다면 유학생도 충분히 미국 의치학대 도전하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미국 의대, 미국 치대에 합격한 유학생 데이터를 좀 보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의대 같은 경우에는 UCLA에 최근에 2023년, 2024년이죠. UCLA 의대에 13명이나 유학생이 합격했고 하버드 10명, 예일 9명, UIC 10명, 유펜 9명, 케이스 웨스턴, 존스 홉킨스 이런 데도 유학생이 다 합격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여지고 여기 우측에 이제 치대 같은 경우에 더 많죠. 유펜 명문 치대인 유펜 치대에 이제 작년에 12명이나 합격했고 KSU에서는 36명 하다못해 NYU 치대의 유학생 신분으로 86명이나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명문 의대 치대에도 생각보다 적지 않은 유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만 준비한다면 유학생도 미국 의치학대 합격이 절대 단순히 꿈이 아니다. 실현 가능한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유학생이 미국 의치학대 진학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벽이 있는지, 그리고 왜 그 문이 좁게 느껴지는지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유학생이 성공하려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바로 이제 처음 입학하는 미국 대학 학부 선택이 첫 단추예요. 단순히 유명한 대학이나 높은 랭킹만을 기준으로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중요한 건 뭐, 저희가 계속 강조했었죠. 프리메드, 프리덴탈, 프리팜, 프리벳 이런 프리헬스 트랙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 대학인지 유학생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나 리소스가 얼마나 체계적인지 이런 기준들이 입학 후의 성과 그리고 결국 의치학 때 입학 합격률까지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미국 의치학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유학생이 어떤 기준으로 학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대를 목표로 하는 유학생의 경우를 볼게요. 미국 약대가 이제 단순히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약학 지식, 기초 과학 지식,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재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유학생이라면 대학 선택할 때 프리팜, 프리팜 프로그램으로 통해 준비하는 것이 훨씬 전략적입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맞춤형 학업 설계, GPA 관리가 가능하다. 약대마다 요구하는 프레리퀴짓, 선수 이수 과목, 필수 이수 과목이 다르고 유학생이 이제 이를 혼자 계획하고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 프리팜 트랙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학교에 이제 프리헬스 전문 어드바이저의 지도 아래서 과목도 설계할 수 있고 커리큘럼, 그다음에 GPA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병원, 약국 실습 기회를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약대 중에서 중상위권, 상위권 약대에 진학을 하려면 약국, 대학교 과정에서 약국이나 병원에서의 인턴십이라든가 실무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기회를 개인적으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리팜 오피스나 클럽 뭐 통해서 현지 병원이라든가 약국 뭐 이쪽에 연결된 쉐도잉이나 말룬티어나 인턴십 기회를 확보하기가 좋고 프리팜으로 들어가면 이 경험이 나중에 약대 어플리케이션에도 들어가는 핵심 스펙이 절대적으로 됩니다. 네 번째, 약대 진학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약대가 많은 유학원들이 무조건 미국 약대는 2 플러스 4, 2 플러스 4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부 2년, 그다음에 약대 4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프리팜, BS가 아니라 프리팜 트랙으로 입학한 전공자에게만 적용되는 모델이고요. 일반 BS로, 뭐 일반적으로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같은 일반 전공으로 선택하고 들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엔 본인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과필수 과목과 약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목을 병행해서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절대 2 플러스 4가 안 나옵니다. 3 플러스 4. 그러니까는 학부 과정이 3년 또는 4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프리팜으로 들어간 학생은 6년 만에 약대까지 졸업하는데 일반적인 전공으로 들어간 학생은 약대 졸업까지 7년, 8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약대를 진학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대학 선택을 반드시 프리팜 트랙으로 입학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처럼 이제 프리팜 과정은 유학생에게 시간이라든가 전략, 경험 측면에서 모두 유리한 선택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한국 고등학생이 미국 의대를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왜 반드시 프리메드 프로그램으로 미국 대학에 진학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의대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입시 중에 하나죠. 특히 유학생에게는 이제 그 도전의 수준이 훨씬 더 높은데요. 이 도전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프리메드 과정으로 입학한다는 전략적 기반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고난도 선수 과목 이수와 MCAT 준비하는 지원입니다. 이제 미국 의대가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뭐 피직스, 사이콜로지 이런 방대한 선수 과목 그리고 높은 GPA를 요구하죠. 그래서 프리메드 트랙으로 입학한 유학생들은 미국 학사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하기도 좋고 과목별로 전략적으로 GPA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잘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료 현장 경험 확보가 훨씬 수월합니다. 미국 의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게 정성평가 요소, 의료 경험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유학생, F1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유학생들은 닥터 쉐도잉이라든가 메디컬 발런티어 같은 이제 그런 기회를 개인적으로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리메드 오피스를 통해서 병원은 쉐도잉, 어떤 리서치, 아니면은 뭐 메디컬 발런티어 활동 이런 것들을 학교 차원에서 연계받기 좋고 프리메드가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의대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갈 메디컬 익스피리언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좋죠. 그다음에 세 번째, 나중에 이제 그 미국 의대 지원할 때 또 중요한 게 추천서예요. 그래서 추천서는 또 위원회 추천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 추천서, 그다음에 전문 입시 코칭 시스템 이런 걸 받기가 좋다. 미국 의대가 지 단순히 추천서보다 학교 내 프리메드 위원회에서 작성한 커미티 레터라는 게 또 있어요. 이런 것들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육 시스템 안에서 공식적으로 검증된 학생이라는 신뢰의 증거가 이런 커미티 레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미국 의대 입학 시스템 엠카스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작성하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든가 서플먼트 에세이, 뭐 MMI, 인터뷰 이런 것들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유학생에게 특화된 입시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프리메드 프로그램의 이제 강력한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국 치대 입학을 목표로 하는 유학생에게 프리덴탈 프로그램이 왜 중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치대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의대와 마찬가지로 뭐 우수한 학업 능력, 또 여기는 특이한 게 이제 치대 같은 경우에는 정교한 손기술이 필요하죠. 그리고 미국 치의학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고루 갖춘 인재를 원하고 있는데 프리덴탈 과정 같은 거는 이제 유학생이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치대에서 요구하는, 의대하고 거의 비슷하죠. 치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 그다음에 이제 DAT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한다. 학교별로 요구하는 이제 선수 과목, 필수 이수 과목이 정확히 이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DAT를 이제 고득점으로 맞추기 위해서 학습 전략도 함께 이제 프리덴탈 트랙에서는 어드바이저가 계속 서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유학생들이 뭐 어려워하는 공간 지각 능력 영역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가 많아요. 그다음에 둘째, 치과 현장 경험 확보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 유학생이 혼자서 이제 일반 치과나 교정과, 구강외과 같은 이제 쉐도잉이나 메디컬 발런티어 같은 것들을 직접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면 이제 그 프리덴탈 오피스 클럽을 통해서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지원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실질적인 경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좋습니다. 세 번째, 의대하고 비슷합니다. 커미티 레터, 그다음에 위원회 추천서라든가 그 미국식으로 지원해주고 인터뷰까지 서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커미티 레터를 통해서 그 미국 대학 시스템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치대 입학 시스템 AAD, SAS 원서 작성, 뭐 치의학 윤리 기반으로 인터뷰 티칭까지 해주기 때문에 프리덴탈 프로그램이 에서 제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미국 수의대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프리벳 프로그램이 왜 필수적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수의대가 이제 말씀드렸죠. 미국 내 모든 메디컬 계열의 중에서 가장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죠. 그래서 유학생이라고 하면 프리벳 또는 이제 애니멀 사이언스라고 하죠. 프리벳 프로그램을 통해서 철저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프리벳 이 유리한 점
똑같습니다. 의대 치대하고 이제 복잡한 필수 이수 과목, 선수 과목 이수, 그다음에 GPA 관리인데 수의대가 이제 의대나 치대보다 더 많은 과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제 바이올로지라든가 뭐 애니멀 뉴트리션 아니면 지올로지 이런 특수한 과목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프리벳 어드바이저가 개인 맞춤형 과목 설계, 그다음에 GPA 전략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복잡한 이수 요건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 이제 다양한 동물 관련 실습 경험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유학생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동물, 대동물, 야생동물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의 현장 경험인데 프리벳 오피스 클럽을 통해서 이제 병원, 동물 보호소, 동물 쉘터죠. 이제 농장, 연구소 등에서 활동 기회를 유학생 비자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연결받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미국 수의사 추천서를 받기도 용이하고 미국 수의대 입학 시스템 VMCAS 맞춤 코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리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제 현직 수의사하고 네트워크 통해서 강력하게 추천서 확보도 가능하고 VMCAS 지원서 작성할 때 뭐 동물복지 수의 윤리 면접 이런 인터뷰까지도 코칭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리벳 과정이 유학생이 가장 진입이 어려운 수의대 입시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갖추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왜 한국 유학생이 미국 의치학대 진학을 하기 위해서 프리 헬스 트랙으로 미국 대학에 입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어떤 대학이 프리팜, 프리메드, 프리덴탈, 프리벳을 잘 지원해 주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대학들이 한국 유학생에게 실제로 입학이 가능한 학교들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유학생 신분으로 입학할 수 있고 프리 헬스 트랙이 탄탄하게 운영되는 판매드랩이 추천하는 대학들을 전공별 나눠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리팜 약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판메디랩이 추천하는 대학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퍼듀 유니버시티죠. 이 대학이 이제 퍼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최상위 약학대학을 보유하고 있고 퍼듀 유니버시티가 퍼듀 팜디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학부생 시절부터 약대 교수진하고 함께 연구하거나 멘토링을 받는 기회가 많고요. 또 이제 프리팜 어드바이징이 또 매우 체계적으로 한인 학생 회를 포함해서 국제학생 커뮤니티도 활발해서 유학생이 빠르게 적응하고 정보를 제공받기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두 번째가 노스이스턴 유니버시티죠. 이 학교 이제 보스턴에 있죠. 그래서 노스이스턴 유니버시티 이제 산학 협력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코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 유학생이 이제 제약회사, 연구소, 병원 이런 데서 실무 경험하기가 보스턴이라는 지역 자체에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스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의료 중심, 메디칼 중심 도시에 위치해 있고 현장 경험도 가능하고 유학생 지원 체계가 잘 돼 있는 놀 수 있던 학교다. 그리고 세 번째가 러트커스. 많은 한국 학생들도 알고 있죠. 그 러트커스 유니버시티 이제 팜디, 파마시 스쿨이 이제 약대 또 강하고 제약 산업 그리고 제약회사들하고도 연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프리팜이나 뭐 세미나나 인턴십 정보 이런 것들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이제 럿거스 바로 건너편이 이제 뉴욕이죠. 허드슨 강을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욕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문화 환경도 조성돼 있고 국제 학생들을 위해서 행정 지원도 꼼꼼하게 잘 돼 있다. 이렇게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프리메드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프리메드 판메디랩 추천 대학을 보면은 먼저 이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시티가 있죠. 한국에는 이제 통합 의대, 통합 치대로 유명하죠. 케이스 웨스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료계와 협업이 매우 굉장히 강한 학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부 시절부터 이제 어떤 리서치라든가 쉐도잉 이런 의대 진학에 필요한 경험을 쌓기가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유학생을 위해서 프리메드 어드바이징 시스템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입학을 잘 하고 있고, 케이스 웨스턴 출신 유학생들이 미국 의치학대 입학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모리죠. 에모리 굉장히 유명한 명문 대학이죠. 그래서 에모리 같은 경우도 이제 프리헬스 어드바이징 오피스가 매우 활발하게 운영돼서 멘토링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뭐 메디칼 동아리 뭐 이런 클럽들이 통해서 의대 입시에 필요한 리소스를 유학생도 자연스럽게 흡수하기가 좋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프츠. 이것도 이제 보스턴에 있죠. 그래서 이 학교도 이제 자체 또 의대를 메디칼 스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터프츠 메디칼 스쿨도 유명하고,
프리메드 학생들이 이제 의대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교수진하고 네트워킹이나 연구 기회도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프리덴탈 그리고 프리벳 추천 대학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프리덴탈 보면은 먼저 소개할 학교가 보스턴 유니버시티 BU죠. 이제 B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문 의대, 명문 치대도 운영하고 있어서 프리덴탈 학생들이 이제 치대 세미나 참석이나 뭐 리서치 참여하고 교수나 치대생, 대학원생들과 교류를 통해서 미국 치의학 환경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고 프리헬스 어드바이징이 유학생에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좋은 학교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NYU. 경쟁은 치열해서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유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학교죠. 뉴욕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 쪽에 있다 보니까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쉐도잉이나 봉사활동 기회도 굉장히 찾기가 쉽고 그다음에 국제 학생 그 유학생의 비율도 굉장히 높고 커뮤니티가 매우 활발합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이 있어요. 이 학교도 역시 이제 그 뭐 치의학도 유명하고 바이오라든가 어떤 뭐 재료공학, 그 AI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연구들이 활발한데 이 학교도 이제 시애틀에 있다 보니까 아시아계 유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제학생, 유학생에 대한 이제 상담 서비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유학생에게 유리한 판매드립 추천 프리벳 대학을 볼게요. 먼저 이제 코넬이 있어요. 코넬 유니버시티. 코넬이 이제 아이비리그 중에서 유일하게 자체 수의대를 운영하고 있고 학부생들이 이제 수의대 이용 시설 연구 참여, 교수진 교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연구, 뭐, 네트워크 덕분에 이제 유학생들이 글로벌 수의학 감각을 갖추기 좋은 학교고요. 두 번째가 이제 또 터프츠가 있어요. 터프츠도 이제 수의대하고 동물병원을 직접 보유하고 있어서 학부생들이 이제 쉐도잉이라든가 리서치 봉사활동하기도 굉장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퍼듀가 있죠. 퍼듀도 이제 퍼듀 유니버시티에서 운영하는 그 퍼듀 배스쿨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농업이나 생명과학 분야가 굉장히 강한 명문대고요. 대동물 경험, 동물 질병 이런 연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순히 유명한 대학이 아니라 유학생의 상황과 목표에 맞춰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제공해주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진짜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미국 약대, 의대, 치대, 수의대 입학의 구조, 현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어떻게 유학생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학부나 이제 그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여기까지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부터는 유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국 고등학생이 한국 국적의 한국 유학생 국적이죠. 고등학생들이 미국 대학의 프리헬스 트랙에 입학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미국의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진학률이 높은 상위권 프리헬스 대학에 입학하고 싶다면 단순히 GPA나 토플 점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SAT, AP, GPA, 토플 그리고 이런 그 기본적인 학업 스펙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때 이미 쉐도잉이라든가 메디컬 발런티어, 리서치 같은 이제 메디컬 액티비티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진짜 경쟁력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여기 이 메디컬 액티비티 같은 거는 단순히 이제 활동을 했다 이런 증거 수준이 아니고요. 미국 대학에 입시할 때 이제 미국 대학 입학 지원 시스템 커먼앱에서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이제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플먼트 에세이에서 이제 지원하는 학생의 진정성,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핵심 소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액티비티가 없으면 에세이의 어떤 스토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한국 국적 유학생은 결국 이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같은 경쟁 풀 안에 놓여지는데 이들은 이제 미국 교육 시스템 안에서 자랐고 정보 접근성, 비교 활동, 어떤 액티비티, 이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유학생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엔 그들과 이제 동등한 준비가 아니라 더 우위에 있는 스펙을 갖춰야 상위권 프리 헬스 대학에 입학이
결국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른 시절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지만 유학생 신분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국의 그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아닌 거죠. 한국 국적으로 한국 대학이나 아니면은 한국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미국 약대의대, 치대, 수의대 진학을 목표로 할 때 가장 현실적인 합격 전략을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주요, 그러니까 의대를 예를 들자면, 미국 주요 의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입학 요건, 어드미션 리ኳ이어먼트예요. 사실상 이거는 이제 의대마다 세부적인 차이는 살짝씩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핵심 항목들이고요. 여기 이제 보자면, 미국 의대를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엔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바첼러 학위,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고 미국 대학에서 최소한 90학점, 결국은 이제 학사 학위, 미국 대학을 졸업해야지만 미국 의대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미국 의대에서 요구하는 프리레퀴짓, 필수 이수 과목도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피직스, 매스 이런 그 주요한 과목들 무조건 미국에서 이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험, 어떤 뭐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 올가닉 케미스트리 이런 랩 같은 것도 실제 오프라인 실험실에서 이수한 것만 인정합니다. 그다음 메디컬 액티비티 미국에서 100시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지 의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미국 약대나 의대, 치대, 수의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학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이 모든 이제 필수 이수 과목들 반드시 미국의 대학에서 수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대, 치대, 수의대에 지원하려면 최소 미국에서 미국 대학에서 최소 3년, 그다음에 사실상 미국 대학을 졸업해야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다고 해서 바로 미국 의치학대 지원하는 거는 거의 뭐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입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제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 처음부터 미국 대학 학부로 다시 들어가서 프리헬스 트랙에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길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 국내 유학원에서 보면은 미국 의치학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그중에서 이제 한국 대학생들에게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필수 과목 몇 개 이수하고 미국 대학에서 2, 3학년, 2학년이나 3학년으로 편입하면 의대, 치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현실은 많이 다른 얘기예요. 말씀드렸죠.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미국 의대, 치대, 수의대는 실질적으로 미국 대학의 학사 학위를 받은 학생을 절대적으로 선호하고요. 그래서 결국 1학년 때부터 정규 입학해서 졸업까지 한 학생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대학에 편입해서 미국 의대나 치대를 지원하는 건 경쟁력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뭐 이제 미국 대학에 편입할 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외에서 이수하고 미국 대학에 편입을 한다. 이 미국 대학에 편입은 할 수 있겠지만 의대 치레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과목뿐만 아니라 각 과목의 그 실험은 무조건 오프라인에서 이수해야 되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에서 쉐도잉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미국에서 100시간 이상, 메디컬 발런티어도 400, 500시간을 이상 요구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간에 채울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보통 미국 대학교의 2, 3학년에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꾸준히 쌓아야 될 항목이기 때문에 미국 대학의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남은 1, 2년 안에 필수 과목과 정성평가 요소를 다 맞춘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미국 그 의대나 치대, 수의대는 3학년과 4학년 사이에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럴 때 원서 제출도 못하겠죠. 준비가 안 돼서. 근데 졸업 후에는 또 학생 비자 만료되기 때문에 한국에 강제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학원들이 이야기하는 단기적인 어떤 미국 의치학대 입시 전략 이거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유학생 같은 경우엔 미국 의치학대 목표로 한다면 이제 여기서 약대는 빼고 의대, 치대, 수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가장 정확하고 안정적인 루트는 단 하나인데
바로 미국 대학에 1학년으로 정규 입학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한국의 대학교를 다니던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대학에 1학년부터 정규 입학을 해서 프리메드나 프리덴탈, 프리벳 이런 쪽 트랙으로 입학을 해서 이제 필수 이수 과목을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이수하고, MCAT, DAT 준비도 하고, 그 사이에 쉐도잉이라든가 발런티어 리서치도 하고, 이러면서 3학년 마치고, 곧바로 여름방학 때 의대, 치대, 수의대를 지원하는 방향. 이게 가장 전공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정보 혼란 속에서 단기 효율만 쫓는 접근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공법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철저히 설계된 전략으로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미국 대학에 입학한 유학생이 직접 만들어 나가야 될 스펙 전략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이제 전략, 가장 중요한 기본이죠. GPA 학점 관리예요. 미국 대학에 입학했을 때 이제 GPA 관리인데 이제 미국 의치학대, 뭐 수의대 이런 쪽은 이제 단순히 입학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수천 명, 수만 명의 지원자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건데 그 경쟁에서 가장 먼저 필터링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GPA예요. 학부 GPA. 근데 이 GPA 기준이 미국 학생이 이제과 이제 유학생이 절대 같은 기준으로 평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약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합격자 평균이 3.45 정도였는데, 유학생이라면 최소 3.5 이상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의대 같은 경우에 합격자 평균 3.79. 그렇지만 유학생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3.8, 3.9 정도는 돼야 된다. 시대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평균 3.65에 유학생은 3.8.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3.6 평균에 유학생은 3.75에서 3.8.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왜 이렇게 유학생은 더 높은 GPA를 요구받을까요? 그건 바로 입시에서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미국 학교, 미국 의치학대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죠. 자국민, 인스테이트 주 거주민을 먼저 선발하는데 유학생이 이제 소수 정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위권 증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유학생은 평균만 넘자가 아니라 상위권으로 GPA 상위권으로 증명하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GPA는 또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부터 1학년 1학기 때부터 철저하게 전략과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는 GPA를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 의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들, 즉, 프리리퀴짓 서브젝트에 대해서 자세히 볼 건데, 여기 보이신 것처럼 이 과목들이 사실상 약대, 의대, 치대, 수의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봐도 돼요. 이제 미국 의대는 이제 GPA하고 시험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반드시 이수해야 될 과목들이 정해져 있고, 그거를 언제, 어떻게 서로 이수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전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미국 의대가 요구하는 프리레퀴짓 과목 리스트입니다. 굉장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3학년을 마치고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3학년 1학기 때까지 전체 과목 중에서 약 80% 이상을 이수 완료해야 지원 자격이 갖춰지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많은 과목들을 학년별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배치하고 배분하느냐, 이것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젠캠하고 젠바이오를 하고 2학년 때는 이제 피직스, 올고, 올가닉 케미스트리, 바이오 케미스트리, 피지올로지, 피직스, 아나토미 많죠, 굉장히. 이런 것들을 하고 빡빡하게 들어가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또 여기에서 문제는 이제 이 과목만 이제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미국 의대, 치대에서 요구하는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여서 닥터 쉐도잉이라든가 메디컬 발런티어 리서치 이런 것들도 요구하는데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의대나 치대 준비생들이 매 학기 공부하면서도 자신의 시간, 공부 시간의 30% 이상을 이런 메디컬 액티비티를 스펙을 쌓는데 또 투자해야 경쟁력이 생겨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메디컬 발런티어에 집중하고 2학년 때는 쉐도잉과 리서치를 집중하고 1학년 때 발런티어, 2학년 때 쉐도잉 이것도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학년 의대 같은 경우에는 2학년부터는 이제 그 쉐도잉 2학년 때 하는 이제 과목들이 나중에 이제 그 MCAT 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MCAT
그 각 영역의 핵심 과목들이 다 2학년 때 이수하는 과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가 가장 죽음의 시간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전략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설계되어 있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과목들도 공부만 듣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떤 과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커리큘럼을 어떻게 배치하고, 병행할 활동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의대나 치대 진학의 기준을 제대로 충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 사실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도가 높은 세 과목을 보면은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 올가닉 케미스트리 이 세 과목이 가장 중요한 기본 과목이죠. 왜냐하면 이 세 과목은 특히 다른 과목과 달리 1년짜리 과목들이고 거의 그 크레딧 학점이 6학점까지 가는 대형 과목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이 보통 이제 2, 3학점 정도, 랩은 1학점이면 이 세 과목은 거의 6학점에 육박하기 때문에 전체 오버all GPA에 끼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과목들에서 A를 받는다면 2학년 이후에 일부 과목에서 약간의 점수 손실이 있어도 GPA를 방어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B- 이하를 받게 되면 전체 GPA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세 과목은 무조건 A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게 핵심 과목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국 대학에서 의치학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유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죠. GPA가 낮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GPA가 낮았지만 이제 의대나 치대, 수의대 포기해야 됩니까? 교수님께 가서 사정하면 성적을 바꿔줄까요? 이런 고민들에 빠져요. 그렇지만 이제 포기하긴 이르고요. 낮은 GPA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또 제도와 전략이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알고 현명하게 활용해야 돼. 그런 것들이 GPA 관리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가 이제 그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학기 중 수강 취소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학기 중 수강 취소 전략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정규 수강 취소, 기한 후 수강 취소. 많은 학생들 지금 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이렇게까지 정확히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정규 수강 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강 철회 마감일이 다 있고요. 과목을 취소하면 성적표에 기록이 남지 않고 GPA에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한 후 취소, 수강 취소하는 것도 있는데 윈트로우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마감일이 지난 후에 개인적 의학적 사유로 학업 지속이 어려울 경우에 수강 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GPA에 반영되지 않고요. 두 번째 이제 전략이 이제 학기 후에 성적 수정 전략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이제 학생들이 더 모르죠. 성적 항소라는 게 있는데, 교수님이 이제 오류 아니면 불공정한 평가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공식 절차를 통해서 성적을 재심사 요청할 수도 있고요. 성적 용서 프로그램, 이게 그 한국어로 표현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건 이제 일부 대학에서 이제 같은 과목을 다시 수강해서 새로운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성적 사면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처음부터 모든 과목 A를 받아서 이런 것들 신경 쓸 필요도 없어져야 되는데 사실 근데 현실은 의치학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단지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쉐도잉이나 발런티어 리서치 같은 것도 동시에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GPA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국 의치학대를 위해서 대학 필수 스펙 중에서 리서치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국 의대, 치대, 약대, 수대, 의치학대 이제 입시에서 리서치 경험이라는 게 단순히 나 이거 했어요라는 스펙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입학 사정관이 볼 때는 지원자의 학문적인 수준, 그다음에 사고력, 끈기, 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핵심 또 지표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유학생 입장에서 보면 F1 비자 제한 그리고 정보 격차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리서치가 나하고는 참 먼 얘기다 이렇게 느끼기 쉬운데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유학생도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리서치 스펙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리서치에 대한 스펙 전략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교내 자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유학생이 연구를 시작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인 바로 내가 다니는 대학교 아니죠. 그래서 관심 과목의 교수님께 좋은 인상 남기고 오피스 아워의 이제 연구에 대한 관심을
계속 표현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연구 기회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부 연구 지원실에서 이제 워크숍이나 연구비, 연구실 목록, 뭐 멘토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학생이 접근 가능한 공식 루트가 됩니다. 둘째, 이제 네트워킹 유학생의 비밀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국 유학생 같은 경우에 반드시 해야 될 건데, 뭐 대학교, 학교 선배, 동료, 뭐 동기, 그다음에 KSA라고 한인 학생회가 거의 대학마다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보 연결이죠. 이미 연구실에 이제 일하고 있는 선배한테 뭐 경험과 조언 구하고 사이언스 동아리, 클럽, 이제 학과 세미나, 행사에 이제 교수님이나 대학원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경우고요. 셋째, 콜드 이메일이라고 해요. 전략적으로 이제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 영어로 교수님한테 이제 연락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제대로 근데 이제 콜드 이메일을 통해서 제대로 준비하면 유학생한테 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간단히 뭐 자기소개, 전공, 수강 과목, 실험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연구에 대해서 진심, 그다음 배우고 싶은 자세 이런 걸로 이제 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유학생 신분에서 가능한 연구 참여 루트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연구 참여가 이제 한 가지만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유학생 F1 비자 조건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풀 크레딧 리서치라고 이제 학점 인정 연구하는 이제 어떤 게 있는데 유학생에게 굉장히 안정적인 루트고 이건 학교에서 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제 언캠퍼스 페이드라고 해서 교내에서 리서치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유급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슈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전략의 유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닥터 쉐도잉, 의사나 치과 의사의 진료를 관찰하는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닥터 쉐도잉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학생들이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유학생, F1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쉐도잉이 막연히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유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쉐도잉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째, 그 닥터 쉐도잉이라는 거는 무급 관찰 활동입니다. F1 원래 F1 학생 비자상 이제 기준상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무급 관찰 활동은 별도의 노동 허가 없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쉐도잉은 이제 의료인의 업무 관찰하고 배우는 교육적 활동이기 때문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CPT나 OPT 없이도 대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 밖의 활동은 위험하다. 뭐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많은 유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활동에 제약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약이 있는 게 유급 활동인 거고요. 이렇게 그 쉐도잉처럼 이제 무급 노페이, 무급 관찰 활동은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이거 무조건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장벽이 사실 비자에 대한 제한보다 어떤 병원에서 쉐도잉을 하려고 했을 때 병원의 내부 규정, 뭐, 이제 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뭐 이런 건강검진, 신원조회 이런 것들에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F1 유학생 입장에서 안전하게 확실하게 쉐도잉을 확보할 수 있는 네 가지 전략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것도 역시 학교 내 자원을 100%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유학생이라면 이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학교 내 프리 헬스 어드바이징 오피스죠. 대부분의 학교가 연계한 이제 병원이나 동문 의료진, 이제 부서 클리닉 이런 데서 쉐도잉을 기회를 보유하고 있고 유학생 신분으로도 참여 가능한 루트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드 이메일을 통해서 연줄 없이도 유학생들도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된 그 콜드 이메일 같은 경우에 유학생에게 강력하게 좋은 전략과 도구가 될 수 있죠. 개인 병원이나 클리닉 직접 조사하고 서치하고 무급 그리고 단순히 관찰 목적임을 명확히 밝히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한인 커뮤니티 선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KSA나 이제 지역 커뮤니티 유학생 선배들한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경우죠. 그다음에 네 번째 방학 때, 또,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버추얼, 가상 쉐도잉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버추얼 쉐도잉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학교 근처에 이제 병원이 없다면, 이렇게 여름이나 겨울 방학 때 적극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메디컬 액티비티 말 중에서 이제 메디컬 발런티어 의료 봉사활동을 볼게요. 이제 이 봉사활동 메디컬 발런티어도 닥터 쉐도잉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스펙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유학생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쉐도잉처럼 학교 바깥에서 활동, 그 발런티어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느껴지거나 어떤 활동이 이제 비자상 F1 비자상 허용되고 불가능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민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 봉사활동도 역시 쉐도잉처럼 무급 활동입니다. 그래서 F1 비자 규정상 비영리 병원, 뭐 커뮤니티 클리닉, 적십자 이런 데 레드크로스 같은 데서 무급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CPT나 OPT도 필요 없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비자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학생이 하고자 하는 발런티어를 하고자 하는 기관의 내부의 절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방접종, 건강검진, 그 어떤 뭐 개인정보보호법 여러 가지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활동이 이제 학생의 이제 F1 심리에 적합한지 불확실해서 이제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충분히 유학생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전략이 있어요. 이것 말런티어도 역시 대학 내 본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의 자원을 활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프리메드나 프리덴탈, 프리헬스 트랙으로 입학을 하라는 게 학교에서 프리헬스 트랙을 잘 운영하는 대학들은 학생이 소극적이어도 학생한테 이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찾아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학교에서 서포트하는 거 이외에도 본인이 다니는 대학의 주변에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그 비영리 기관을 공략하고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무급 봉사활동이라면 비자상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무료 진료소, 뭐 커뮤니티 병원, 뭐 봉사자 모집 공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좋죠. 그다음에 세 번째, 네트워킹, 커뮤니티 연결. 이게 다 유학생의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수님, 그다음에 유학생 선배, 동기, 학교에는 이제 어드바이저, 컨설턴트,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번째 이제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학생만의 차별화된 전략, 문화 지속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학생만이 가진 점을 적극 활용한다. 또 한국어 통역 봉사자 필요한 병원이 있다. 이런 경우에 단기 봉사보다 이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곳 찾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유학생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미국 의치학대 입시에서 또 추천서를 빼놓으면 안 되죠. 레코멘데이션 레터 이런 커미트먼트 레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이게 입학사정관한테 지원하는 학생의 어떤 학문적 태도, 인성, 의료인으로서의 잠재력인 제3자 시선으로 입증하는 신뢰도 높은 평가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유학생도 이제 제대로 된 추천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제대로 된, 가장 훌륭한 레커멘데이션 레터를 받는 전략 네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전략적으로 추천서의 구조,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의치학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떤 사이언스 과목 교수님 추천서 두 개, 두 통, 그다음에 넌 사이언스 교수님 추천서 한 통, 뭐 임상, 클리니컬 아니면 리서치 등은 뭐 메디컬 발런티어 이런 추천서가 있고 프리랜스 커뮤니티 레터 제도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 입장에서 반드시 또 활용하면 좋은 전략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교수님 추천서는 수업 안에서 관계부터 만들기 시작해야 되고, 추천서가 이제 그냥 부탁만 하는 게 아니라 신뢰가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학생이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교수님과 관계를 만들어서 교수님한테 진정성 있는 추천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 전략으로 이제 추천서는 시간과 진정성에서 나온다. 그래서 봉사활동이나 쉐도잉이나 리서치 같은 것들 외에 추천인에게 제 추천서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것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 중간에 후반에 이제 진학 목표를 공유하고 교수님과 이제 아니면은 주위에서 피드백을 요청해서 받는 경우도 중요하죠. 네 번째 추천서는 이제
추천서 전략은 정중하고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추천서를 요청할 때 직접 찾아가서 정중히 요청하고 미리 4주에서 6주 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강력한 추천서를 써줄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것, 교수님이나 여러 가지 추천서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분들한테 그런 것도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이제 유학생이 미국 의치학대 입시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핵심 요소, 이제 GPA, 쉐도잉, 메디컬 액티비티, 추천서 전략까지 봤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이었다면, 이번부터는 이제 언제,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되는가, 실질적인 타임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026년 내년이죠. 내년 가을 학기에 미국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고 현재 한국 고등학교 11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 15개월간의 입시 준비 타임라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유학생 신분으로 지원하는 한국 국적의 학생이라면 일반 학생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 그리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금이 이제 6월이죠. 그래서 2025년 6월 말까지는 스펙을 정리하고, 왜냐하면 이번 가을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펙을 정리하고 마감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20점까지 뭐 GPA, SAT, ACT, 뭐 아니면 토플, IELTS 이런 모든 학업 성적 스펙은 마무리해야 되고, 닥터 쉐도잉, 뭐 메디컬 발런티어, 사이언스 리서치 이런 것들, 프리 헬스 액티비티도 에세이에 쓸 수 있는 정도의 깊이로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학생에게 SAT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요즘에는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죠. 상위권 프리헬스의 대학을 목표로 진행한다면 필수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다음 달 7월부터는 이제 지원 전략 수립하고 대학 리스트를 확정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본인의 성적하고 스펙을 바탕으로 해서 리치, 매치, 세이프티 대학을 뭐 10개, 15개, 뭐 20개까지 구성하고 각 대학의 프리헬스, 이제 어드바이징 시스템, 국제 학생에 대한 지원 여부, 장학금 가능성 이런 것까지 꼼꼼히 더 분석을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한테도 추천서도 요청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에세이 초안도 준비하죠. 유학생 입장에서는 뭐 이제 그 의대, 치대 진학률이 실제 공개되고 있는 대학인지도 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8월에서 10월에는 본격적으로 원서를 쓰고 그다음에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커먼 앱 계정 만들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나 서플먼트 에세이 작성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성적표, 추천서, 뭐 공정되는 서류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준비하죠. 그다음에 네 번째, 10월 말 11월 정도 되면 이제 먼저 얼리 액션 지원 마감식이죠. 그래서 얼리 액션이나 얼리 디시전 대학이 있다면 11월 1일, 15일까지 모든 서류 제출을 완성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12월이 되면 이제 그 얼리 액션, 얼리 디시전 이제 결과가 발표되죠. 이제 합격 여부는 물론이고 이제 디퍼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레귤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다가 이제 그 입학 의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레귤러 지원 마감을 위해서 최종 원서, 레귤러용 이제 어플리케이션 작성하고 에세이 보완도 병행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2026년 내년 1월이 되면 레귤러 지원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학생은 이제 제출 서류 확인하는 시기죠. 그래서 지원 대학의 포털 로그인하고 성적표 추천서, 시험 접수 제대로 다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이제 굉장히 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내년 2월에서 3월이 되면 최종 합격자 발표 시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레귤러 지원 대학에서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는 시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장학금 여부, 전공, 커리큘럼, 캠퍼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최종 진학할 대학을 좁혀 나가야 되죠. 그다음에 내년 4월이 되면 대학을 이제 선택하고 등록하는 시기죠. 그래서 학교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고 5월 1일까지 최종 진학 대학을 결정하고 결정했으면 대학에 등록하겠다고 확약하고 디파트 납부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4월에서 5월이 되면 뭐 대학 등록금, 그다음에 기숙사 신청, I-20 신청까지 마무리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내년 가을 입학을 하기 전에 미국 의치학대 목표 학생이라면 당연히 그 미국 대학교의 1, 2학년 과목에 대한 선수 과목들, 이수 과목들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해야 될 시기죠.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될 시기고, 그다음에 내년 5월이 되면
이제 그 대학 기숙사도 신청하고 I-20 갖고 이제 그 비자 인터뷰까지도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6월이 되면 이제 비자 신청서 작성하고 인터뷰 예약하고 인터뷰 준비하고 이제 출국하게 되는 거죠. 7, 8월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미국 고등학교 학생,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이 미국의 대학에 입학을 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때부터는 이제 최종적으로 약대나 의대, 치대, 수의대 지원할 때까지 타임라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미국 약대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생이 미국 약대 이제 전 단계죠. 프리팜 학부 트랙에 입학을 했다고 가정하고 1학년, 대학교 1학년 1학기에는 입학 전에 이제 그 여름부터 이제 프리팜 어드바이저하고 상담해서 사실상 이제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나 올가닉 케미스트리, 피지올로지 이런 필수 이수 과목들에 대해서 2년 안에 어떻게 이수할 건지 프리 헬스 어드바이저하고 계획을 세우고 커리큘럼을 짜고 수강 신청을 하죠. GPA는 첫 학기 때 무조건 3.5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 미국의 상위권 팜디로 입학하고 싶은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약국 쉐도잉, 뭐 프리팜 클럽 활동, 뭐 리서치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준비하고 신청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기가 되면 약학 경험의 깊이와 양을 모두 극대화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쉐도잉이나 약국 봉사, 그다음에 연구 참여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될 시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리팜 오피스나 이제 선배, 뭐 장문센터 이런 데서 피드백도 받고 실질적으로 1학년 2학기가 되면 나중에 이제 2학년까지 마치고 팜디 진학을 위해서 벌써부터 1학년 2학기 때부터 약대, 실질적으로 내가 가야 될 그 약대, 팜디 과정 지원을 위해서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부터는 약대, 미국 약대 지원 시스템, 팜카스의 지원서를 또 제출해야 되고, 성적표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약대 지원에 대한 준비를 거의 마감하는 시기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학년 여름방학, 2학년 1학기가 끝나게 되면 약대 입학 전에 최종적으로 학교 합격 여부가 결정됐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는 이제 학교에다가 약대에다가 성적표 제출 뭐 이것저것 제출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이제 그리고 선수 과목도 다 완료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한국 유학생이 미국 대학에 입학한 후에 의대나 치대 을 목표로 이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로드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의대 같은 경우에도 의대 치대에 이제 MCAT이나 DAT가 없다는 거 빼놓고는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의대나 치대를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 이제 프리메드나 프리덴탈 또는 프리벳 대학으로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선 1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GPA 관리하면서 적응하는 게 필수죠. 그래서 미국 대학 환경에 적응하고 이제 젠바이오나 젠캠 같은 필수 이수 과목에서 A학점 목표로 해서 GPA 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것. 그다음에 이제 프리헬스 어드바이징 오피스 찾아가서 유학생 맞춤 로드맵도 상담받고 클럽이나 교내 봉사활동 가볍게 시작해보는 게 이제 좋고요. 1학년 2학기 때는 이제 GPA 계속 유지해야죠. 그리고 여름방학을 준비하는데, 어, 여름방학 대비해서 이제 미리, 여름방학 되기 전에 병원, 그 학교 주변에 있는 또는 이제 학교에 있는 병원의 메디컬 발런티어라든가 닥터 쉐도잉 기회를 조사하고 할 수 있으면 빨리 신청은 해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학년 후에 여름방학 때, 이제 첫 실전 경험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 병원, 클리닉, 널싱홈, 요양원 등 같은 데서 쉐도잉이나 발런티어 이런 것들도 시작할 수 있으면 시작하고, 그리고 100시간 이상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이도 과목이 또 시작되고, 추천서 인맥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학기 중에도 쉐도잉이나 봉사, 연구 경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고요. 교수님과의 관계도 맺으면서 추천서 요청, 후보군도 정리돼야 되고요.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이제 그 활동 병행하고 MCAT도 준비를 시작합니다. DAT나 MCAT 준비하는 게 이때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올가닉 케미스트리나 피직스, 바이오 케미스트리 같은 이제 고학년 과목 이런 것들도 이수를 하게 되는 거고
MCAT 응시 계획을 수립하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2학년 마치고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다. 그래서 MCAT에 집중할지 아니면은 클리니컬, 임상 연구나 이런 활동을 더 강화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3학년이 됐으면 이 시기가 이제 그 단순히 준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의대나 치대, 수의대 입시 실행이 시작되는 핵심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제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3학년 여름방학에 이제 그 F1 유학생이 이제 의대 치대 지원할 수 있는 사실상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거예요. 3학년을 마치고 4학년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름 6월에서 8월이 사실상 의대나 치대, 수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대부분의 유학생은 무조건 이제 미국 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F1 학생 비자가 만료되기 때문에 갭이어를 활용해서 재지원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마치고 여름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 여름에 지원을 못하거나 떨어지면 4학년 그 다음에 여름에는 졸업이고 그 후에는 이제 미국에 머물면서 제도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학년 1학기가 전략 실행의 본격 시작의 시점이다. 그래서 MCAT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자기소개서라든가 아이디어 구상하고 지원서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에는 MCAT을 실제 시험을 보고 응시하고 지원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월에서 5월 사이에 MCAT이나 DAT 시험 보고요. 만약에 제 점수가 기대에 못 미치면 여름까지는 재응시가 가능한데 MCAS나 이제 AAD, SAS 제출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그 지원서에 있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든가 이런 서프먼트 에세이 여러 가지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후에 여름방학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나 치대, 수의대에 지원하는 시기다. 그리고 이제 MCAS나 AAD, SAS 지원 시스템에서는 제출 순서대로 검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게 제출하면 인터뷰 일정도 그만큼 빠르게 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학교에서 세컨더리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요구하기 때문에 사전 작성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4학년 1학기가 되면 이미 지원을 했을 것이고, 이제 후속 작업하고 학업 유지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2차 원서 제출도 하고, 인터뷰 초청 응답,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해야 될 시기죠. 그다음에 4학년 2학기에도 이제 인터뷰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롤링 어드미션에 따라서 5월까지 합격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합격이 되게 되면 유학생들은 그 이후에 이제 I-20을 갱신해서 F1 비자를 연장하고 뭐 이제 그 신분을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4학년 졸업 후에 마지막 여름에 이제 휴식, 신변 정리, 입학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미국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한국 학생들이 입학 후부터 졸업까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준비해야 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아마 이제 이런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걸 내가 다 해야 된다고? 너무 복잡하고 벅찬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건데, 맞아요. 이게 사실 그 미국 의치학대, 특히 이제 의대, 치대, 수의대 지원을 하고 합격까지 가는 길이 분명히 쉽지 않고 어렵죠. 단순히 GPA나 시험 점수만으로 결코 갈 수 없는 곳인데,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 전략, 리소스, 그리고 체계적인 실행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가능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불가능한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전략, 그다음에 시스템만 갖추면 충분히 알 수가 있고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메디 랩에서 이런 그 한국 유학생 신분으로서 미국 의치학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드랩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유학원이나 학원이나 단기 컨설팅하고는 분명히 다르고요. 판매드랩은 이제 단순히 이제 미국 대학에 합격시켜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판매드랩은 이제 그 미국 프리팜, 프리메드, 프리덴탈, 프리베 트랙에 진학한 고등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 입학 전 선행학습이라든가 아니면 입학 후에 대학교 재학생 과정 GPA 관리, 그다음에 닥터 쉐도잉, 리서치, 발런티어, 액티비티, MCAT, DAT까지 모든 준비를 다 해드리고
이제 의치학대 그 어드미션 전략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이제 진행하고 설계하고 실행합니다. 그래서 저희 판매드랩의 목표는 단 하나, 대학 합격이 아니라 의치학대 입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드랩이 어떻게 그 과정을 지원하는지 각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판매드랩의 대학 어드미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원서 작성 시점에만 도와주는 일반 유학원 방식과는 다르고요. 학생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순간부터 최종 합격할 때까지 입학 대학을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 과정이 월 단위로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매월 1회에서 2회 정도 전문 컨설턴트 선생님하고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학생이 전체적인 입시 마스터 플랜을 설정하고 타임라인에 따른 주요 과제를 정리하고 부족한 스펙, 뭐 이제 보완 계획까지 입시의 흐름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며 점검합니다. 그래서 SAT, GPA, AP 이런 아카데믹 스펙 향상 전략부터 이시나 액티비티에 대한 그 실질적인 조언, 뭐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의치학대 출신 전문가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에세이 첨삭 지도까지 이제 판매 드립이 모든 입시의 이제 모든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함께 책임집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드랩의 어드미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큰 차별성 중에 하나가 누가 이 과정을 함께 만들어주냐일 텐데, 판매드랩의 컨설턴트 선생님들은 단순히 이제 입시 자료를 정리해주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대부분이 이제 미국 약대, 의대, 치대 출신이고, 실제로 그 과정을 통과했고, 그 경쟁의 흐름을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하버드, 존스 홉킨스, 뭐 서울대, 그다음에 이제 듀크, 베일러, 메릴랜드, 이런 의대, 치대 이런 국내외 명문대 그래서 관련 전공을 이수한 전문가들, 아니면 의치학대 출신 선생님들께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맞춰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일반 유학원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판매 대비 두 번째 프로그램이 미국 의치학대 진학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비록 바로 대학교 1, 2학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프리르케 이제 의대, 치대, 수의대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이 다 몰려 있고 GPA가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시기에 학생들이 이제 동시에 말씀드렸죠. 쉐도잉이나 리서치, 발런티어 같은 것들을 동시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GPA에만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매드 랩이 이제 대학 입학 전에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하고 입학 후에도 대학교 재학생 과정에서 GPA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학생이 1, 2학년 동안 이제 완벽하게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매드 랩의 세 번째 프로그램, 이제 미국 의치학대 입시에서 GPA와 함께 동시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정성평가라고 했죠. 이제 MCAT, DAT 티칭은 물론이고, 닥터 쉐도잉, 사이언스 리서치, 발런티어 액티비티 경험 이런 것까지 판매드랩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 쉐도잉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성모병원에서 실제 외과 전문의 교수님이 쉐도잉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언스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현직 명문대, 아이비리그급의 명문대 교수님들이 직접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이언스 리서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매드랩의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물, 리서치 결과물에 대해서 퍼블리싱까지, 그 다음에 추천서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발런티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활동을 설계하고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미국 의치학대 입시 경험이 있는 전문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실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국 학생들을 위한 이제 미국 의치학대 입학 준비 전략을 영상을 시청을 해주셨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판매드랩은 단순히 이제 유학 컨설팅이 아니라 학생의 입학부터 최종 합격까지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진학이라는 긴 여정, 올바른 전략과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면 판매드랩이 학생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